제가 오다가 또 이 자명과 불명에 대해서 그때 내가 우고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경험 상태가 같은 걸.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고님은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 싸는 거를 무아이기 때문에 똥 싸는 걸 뭐라 했어요? 모른다 했습니까?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똥 싸는 일은 그냥 똥 싸는 일이지 뭐. 그러니까 무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르겠어요. 다 기억 안 나지만. 그래, 뭐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래 무아라고 똥산 적도 없고 똥 싼 적도 없고 밥 먹은 적도 그러니까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 했을 때 내가 그때 이제 그만 이러고 이제 그냥 그러고는 가서 이제 내가 또 이제 테이프를 또 들었죠. 거기에 대한 거 말고 다른 테이프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뭐라더라. 나는 에고도 없고 참나도 없고 에고도 없다. 이럴 때 내 나름에 탁 뭔가 오더라.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 이 얘기 자명한 사실이구나. 화장실을 그러니 그때만 해도 내가 느낌의 그러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느낌의 삶.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고 싶은 그 느낌의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참나도 없고 에고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거 듣는 순간 내가 그때 내가 이게 자명하다는 게 이게 자명한 거구나. 그러니까는 그건 확실하다. 내가 이게 배가 그렇게 느낌이 있어서 화장실을 가니까는 그걸 나는 자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내 나름에 이제 그게 통찰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그래 통찰이고 자명한 거구나. 이제 나름의 이제 느낌에서 도의 삶을 산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근데 이걸 뭐를 아는 것 같은데 또 설명을 안 하고 말이 꼬이고 이래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더 생각을 더 깊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우보님 뿜을 내가 들으면서 한 3번, 4번에 이제 이 내 나름의 듣는 법이 달라졌어요. 거풀 있고 거지는 거를 내가 내 나름 느꼈어요. 이게 들으면 또, 이게 내가, 달라지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게 자명이구나, 이제 이래 했는데, 그러면은 배 아픈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된다 하니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보님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지 저는 좀 말이 직설적이에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도 말귀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자명과 불명에 대한 확실함이 아직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딱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나름에 지금 내가 아직까지는 어느 법사의 말보다 우보님의 법사가 나를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데, 내가 내 나름 알아듣는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는 알아듣지를 못하면 이거는 이제 진짜 머리 아파요, 내가. 내 나름대로 머리 아파요, 지금. 이게 막 아까 오면서 얘기한 얘기인데 이 보살님은 이제 내가 느껴지는 것 이걸 내가 아는 거 이게 자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란 자체 그 순서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통찰이나 자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 더 그렇다고 그걸 말을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 부분이라고도 저는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이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감각적으로 분명히 알아지는 것 이걸 이제 장명이라고 이것뿐이다 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장명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전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거사님께서 나는 똥 산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명 상태는 이거 뭐고 내가 그냥 우리 모든 상태가 그냥 공인 상태, 연기인 상태에서 그냥 이거 그냥 일어나는 그걸 같이 아는 것 이렇게 그게 뚜렷했을 때 그 자명인 상태인데 보살님은 그 얘기는 빠지고 내가 배 아플 때 배 아픈 거는 이미 있잖아. 배 아픈다는 느낌이 딱 일어날 때는 연기법에서 이미 척이 됐을 때는 이미 배 아프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 식이 이미 살았어. 배 아프니까 한씩 가야 되고 이게 저절로 작용이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세세한 부분은 빠진 거지. 자기 그러니까. 12 연기에 그 뭐 촉이 일어나서 우리는 뭐 이래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이야기 중에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는 12 연기가 그 안에 이제 한번 배가 일어날 아프다고 알게 될 때 이미 그 순간에 배가 아픈 느낌이 딱 올라올 때는 이미 이제 그 전에 촉인 상태에서 이미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게 뭐고 바깥 내가 있어가지고 배가 아픈 게 이미 작용되는 이미 그게는 나라는 게 있잖아. 존재되면서 느낌이 이리 나는 이런 상태여서 이제 그 상태 전에 그 느낌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다음 자체를 있잖아. 만약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게 일어나는 배가 아픈 나와 배가 아픈 거 아프지 않은 거 두 가지 상태를 한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왜 봐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자기 이야기할 때. 그런데 거사님 저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도 됩니까? 연관된 아니, 얘기네요. 이야기를 연관된 근데, 이야기. 연관된 얘기네요. 이게 법문을 듣다가 보면 우리가 거사님 말씀이 안 알아들을 때도 있고 알아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사면 그것도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들어갖고 지지 말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문제가 나온 거니까 예. 한번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상님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금 해결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명과 불명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예. 자명과 불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느껴지는 경험, 똥 싸는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똥 싸는 경험을 떠나서 자명, 불명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똥 싸는 경험 경험 자체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명이다, 불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올린 게 여실지견이라는 부제가 붙었죠. 거기서 얘기하는 실이라는 거예요. 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함을 자명이라 이름하는 거고, 실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이 불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의 문제죠. 그건 이제 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통상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게 자명이고, 공이라 이름하는 것에 대해서, 공이라는 이름한 것에 대해서 분명치 않음이 불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똥 싼다는 경험. 이 경험에서 실은 무엇이며 실이 아니면 무엇인가? 즉 실과 공은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실을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을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실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실과 공은 같은 말인데, 자, 그런데 이 똥 싼다라고 하는, 똥 싼다라는 이 경험, 여기에 우어서가 애고도 없고 참나도 없다. 그랬어요. 즉, 나라는 것이 없는 경험 상태죠. 나라는 것이 없는 경험 상태는 어떤 경험 상태일까요? 어떤 경험 상태일까요? 무아의 상태죠. 당연히 무아의 상태죠. 당연히 무아의 상태죠. 그럼 무아의 상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 상태일까? 무아가 아닌 경험 상태는 똥 싸는 주체가 있죠. 예. 똥 싸는 주체가 있어요. 예. 똥 싸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주체가 없죠. 예. 주체가 없어요. 똥 싸는 존재가 없지요. 똥 싸는 존재가 없다면 똥 싼다는 것은 뭐예요? 똥 싼다는 건 뭐예요? 어떤 느낌들의 일어남의, 어떻게 보면 연속이라 그럴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당연히 그러니까 알아짐이 일어나고. 자, 그냥 이런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죠. 자, 더 나가면은 주체가 없으니까 경험이라고 이름할 것도 없죠. 경험이 이름할 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에 대한 이름이지. 그냥 이름이죠. 그냥 이름이지. 자, 어떤 그것에 대해서 주체가 없으니 내가 똥 쌌다 또는 똥 싸고 있다 똥 마렵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자, 바로 그런 경험 상태. 자, 그런 경험 상태가 어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 상태에도 또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경험 상태, 이 경험 상태에서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와 불명이라는 경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불명이어도 이런 경험 상태일 거고, 자명이어도 이런 경험 상태일 거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같은데, 이게 내가 통찰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찰이 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자명이라는 경험 상태는, 그때 이전에 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 즉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때의 경험이 자명이라 이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기 전에. 왜냐면은 그 오기 전에가 그러니까 똥 싸고 이 순간에 어떤 그런 경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순간에 이 경험을 깨달음이다라고 이름을 하겠지. 그렇죠, 깨달음. 깨달음이라 경험하겠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깨달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명과 불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 경험에서 자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있어서 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경험이 있어서 이 순간 무지의 자각이 없고 그 이해 자각이 여기서 작용되고 있을 때 자명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공이라 하는 이치, 공의 이치, 또 실이라고, 여실직이라는 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죠, 그냥. 그게 그래, 자명이. 그 표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죠. 자, 그런데 이 경험 상태, 이런 이제 똥 싼다고 하는 여기에서 나가 없는 경우도 불명일 때가 있어요. 불명의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앞에 자각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경험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자각이 없기 때문에 실이라든가 공의 이치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몰라서 나라고 규정이 없는 그냥 경험일 뿐인,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명불명은 같은 경험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도 자명일 수도 있고 불명일 수도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도 자명일 때도 있고 불명일 때도 있어요. 불명이어서 도라는 경험 상태가 있고 자명이어서
도라는 경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자, 도라는 경험 상태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주상이죠.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거죠. 자, 이 상에는 뭐예요? 대상에 대한 상. 대상에 대한 상.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상. 그리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상. 이 세 상으로의 규정이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상도 없고 대상이라는 상도 없고 경험이라는 상도 없어요. 자, 바로 그런 경험 상태.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이제 무주상이라고 하는 거고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예. 자, 그런 경험 상태일 때도 몰라서 이걸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제 자꾸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걸 대상을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 나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 나도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규정할 수 없어서, 아상, 나라는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내가 분명치가 않아. 해서 경험상도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부 다가 몰라서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무주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불명인 그런 도라는 상태예요. 자, 이제는 다 알았어. 이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상의 공성, 대상이 공이라 하는데 그 공이 왜 공이라고 이름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 상으로 규정함이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과 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공이 함께 하는 거죠. 상과 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이 없으면 상이 없고, 상이 없으면 공이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우리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과 공은 함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상과 공은.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세 색수상행시라는 것은 전부 상이고 공이라는 것은 실이라는 거죠. 그걸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의 공가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이라는 것이 바로 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중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요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의 공성과 어떤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즉,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이 상으로 규정함이 없고, 아상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것도 바로 역시 나라고 하는 그 공성과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그걸로 규정함이 없는. 자, 마찬가지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본다, 듣는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상의 경험이죠. 상이라는 떠나서 경험은 있을 수가 없죠. 네, 단지 상과 실제 경험이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다 분명해서 무주상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명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몰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몰라서 규정함이 없어. 그럼 똑같이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지만은 이럴 때는 불명인 경험이죠. 자, 똥 싸는 도리도 똥 싸는 이치도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자, 그게 이제 자명과 불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똥 싸는 문제 말인 게 자명하면은 모든 그러니까는 모든 삶의 경험이 그래 경험이 다 그러하죠. 다 그러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보인다니까 이게 내가 그게 안 됐어 이제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이제 제가 이제 점검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자. 근데 내가 나름대로 진짜 이제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또 뭐라 해야 되나 듣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말씀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내가 몇 번씩 들어보고 이러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우보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다. 우보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잘 알아들을 것이요. 네.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 예. 그게 내가 몇 끝들이 꺾어지더라고요. 예. 듣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듣는 게몇 끝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험으로서 이해가 되면 경험에 알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분명한 거죠.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후보님의 말로서 말을 분명히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분명히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이 경험이 아니라 후보님의 말이 잘 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험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잘 이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럼 이거는 결국엔 자기 생각으로의 이해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자꾸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 자기 경험으로 분명하다면은 우보소의 말이 바뀌든 뭐 다른 사람의 말이 바뀌든 아니든 결국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은 전부 다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바뀌고 이런 거 관계없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말을 이해하냐 못하냐의 문제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경험이 분명하면은 저 말이 경험에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이냐 이게 분명해지는 거야. 이제 말 따라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이 맞고 틀리고 분명해지는 거야. 이제 자명과 역시 또 불명은 이 차이죠. 이제 자명은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면 저 사람 말이 경험 사실에 맞고 안 맞고가 분명해지는 거고 불명인 상태는 맨날 저 사람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알아들을 것 같기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맨날 다른 사람의 말에 놀아나는 거죠. 자명하다는 경험 상태는 이러면 이건 불명이에요. 불명이에요. 분명한 거는 어떤 저 사람이 이 어떤 경험에 맞는 말을 하네. 또는 경험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네. 자,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놀아남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명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명이냐 불명이냐는 것은 스스로 아시게 될 문제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안다고. 뭐 혜민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요새 공부를 싫어요. 아니, 자, 이 자리에서 뭔가 일어난 것은 다 말씀하셔도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얘기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자,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생각의 메인 말이냐, 아니면 단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자명이라거나, 그리고 공리라거나, 뭐, 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연기법을 시연기와 연기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색수상 행시 전부 다 그냥, 이거, 흘러가는 뭐, 이런, 그런, 저는 거기에 대한 아주 확연한 어떤 경험도 좀 있었기도 하고, 확연히 이제 이렇게, 내가 강제할 수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내 생각이나 모든 것들도 다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좀 체험된 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선 본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명하고 불명하고 얘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게 아까 말했던 실상하고 내 생각하고 두 개가 이렇게 현상하고 실상하고가 지금 이제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저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말할 때도 이것이 뚜렷이 드러나면서 했을 경우에는 저 사람은 자명하구나, 저 말은 자명한 말이구나, 아니면은
생각 속에 그냥 이게 뭐 공만 얘기하거나 뭐 현상만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은 뭐 일어나는 똥 누는 그 느낌만 하고 얘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 사람은 아니구나. 뭐 저 말은 그냥 이렇게 한쪽에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바라고 대법으로 해가지고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그 느낌이 분명하다. 이것을 내가 자명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 그렇게 들려가지고 대법이 전혀 안 돼 있고 이게 실상에 대한 실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는 속으로는 이거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실상에 대한 공에 대한 생각을 옛날에 했고 지금 이 순간에 말할 때는 곧탁 놓치고 이게 내가 지금 이제 뭐 보인다는지 뭐 이게 뭐 어떻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 순간에 그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불교 공부한 사람이 공이라는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듣고,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그거 다 놓치고, 뭐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면서, 느낌만 얘기하게 되면은, 저절로 거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느낌 속에 앞으로 저절로 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한 자리에 딱 있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보살님 아직까지 명료하지 않다. 자명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제가 자명은 내가 생기고 금방지게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여쭤봐라 같이 하는데 그렇게 내가 말해서 이게 너무 서로 다른 그게 나오니까는 엄청 황당해요. 그래서 나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란 생각이에요. 그러니 생각인데 여기에서 너무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내가 상이 있어가 올라올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런 순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는 보는데 모든 말은 상이에요. 말 자체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의 현상이에요. 상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말로서 그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지금 그 말만 알아지죠. 말만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하나의 생각, 여러 수없이 요 생각이 있으니까 또 요 생각이 있고 요 생각이 있으니까 또 요 생각이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말로서 이렇게 말로서 나오는 그 생각만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 상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상은 그 앞에 다른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자, 통상 상이라는 것은 아까 대법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있다라는 상과 없다라는 상이 있다라는 상이 있으면 없다라는 상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있다라는 상이 없는데 없다라는 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앞에 있다라는 상이 있어서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없다라는 말을 잡고 또 공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항상 말이 나올 때마다 대법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대법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져야 된다. 대법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대법인지 아닌지가 이게 판단할 때 기준이 그냥 저 사람 그냥 그러니까 이 자명도 있잖아. 본인만 알 수 있는 자명이 때문에. 그거 한번 해봅시다. 대법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대법으로 보여진다는 말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현상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에요. 생각의 흐름이. 왜냐하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오늘 뭐 봤고, 뭐 들었고, 뭐 일을 했고, 밥을 먹고, 똥을 쌌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이죠. 내용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은 생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긴 한데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생각의 흐름이 주는 아니겠지요.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고 또 생각이 알아지니 또 생각이 있고 또 그 생각이 알아지니 또 생각이 있고 또 그 생각이 알아지니 또 생각이 있고 자 그러니까 생각이 알아지니 또 생각이 있는 거죠. 자 들림이 있으니 들림이 알아지니 생각이 있죠. 자 이런 건데 모든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의 내용이죠. 오늘 밥 먹고, 오늘 똥 쌌고,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오늘 뭐 어쨌고, 오늘 누구 만났고, 라는 것이 전부 다 인식 내용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생각이죠. 생각 내용이죠.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생각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착각이죠. 착각. 응? 이게 사실은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생각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이렇듯이 생각의 흐름인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밥을 먹고 어쩌고 여기 오고 어쩌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생각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생각의 흐름이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현상이야, 그 중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의 생각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안 나왔을 때의 생각은 옆 사람은 모르죠. 네, 모르죠. 말이 나와야 옆 사람은 아는 거지. 예. 자, 부처님도 깨뚫어 아신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뚫어 아는 것은 아니에요. 말이 나왔으면.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지금 그렇게 규정한다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치의 분명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지 그 말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은 자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굳이 가령 어떤 이 자각이 있어서 무지가 없는, 불명이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맨날 대법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나오지 않지요? 예, 대법이 나올 상황일 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흐름이죠. 가령 상대방이 이미 저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이쪽 대법 하나만 이야기를 해서 깨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다시 그러면 요걸 포기해버리고 요쪽 대법을 잡으면 그럼 요쪽 대법도 또 뺏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의 대법도 이제 말이 안 나오게 될 수 있는 이제 둘 대법도 다 결국엔 대법이라는 게 생각이 뿐이니까 이쪽 생각과 이쪽 생각이니까 둘 다 빼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대법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이쪽 끝을 이야기하면은 이쪽 끝을 이야기함으로써 이걸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또 이걸 잡으려고 하면 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서 다 뺏는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자, 그러니 어느 말만 가지고, 가령 한쪽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자명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이야기할 때 대법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맨날 어떤 이 원칙, 법이라는 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법상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얘기할 때 한다 싶으면은 현상이 아닌 부분들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해준다고 할 때는 이미 대가 서 있으니까 실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상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우리 가족이 막 하면은 그 다른 부부 한번 봐봐라 뭐 이렇게 하는 대를 쳐준다는 얘기.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경우도 이쪽이 치워져 있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해야지 이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데, 이쪽이 비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거 확인 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살님과 자연보살님한테 얘기했는 건 느낀 부분에서 계속 내가 봤을 때는 좀
느낌이 몽려할 때 이것이 있잖아요. 이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이 느낌이 어디서 나오냐고 비어 있는 데서 나온다라는 걸 그걸 내가 만약에 확연히 인식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은 한다는 느낌이 이었으면은 괜찮을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다시 한번 물어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경우는 이게 분명해야지 이거에 있잖아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가리키는 나를 내가 점검할 때 한쪽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한쪽이 그냥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어가서 두 쪽 다 분명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이 대법을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말을 반복해서 자, 예,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법에 분명하다. 이쪽과 이쪽에 다 분명하다. 분명할 예.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말을 쓸지언정 분명하다라는 잘못하면 경험을 가진 사람, 분명한 경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관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자체가 사실은 한쪽의 대법이에요. 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라고 하는 이런 경험은 없어요. 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는 이미 상에 빠진 거예요. 예,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뭐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분명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고 분명한 이해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분명한 이해라는 것은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이해라면 이것은 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상을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존재가 있나?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자체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자체가 벌써 상인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뭐예요? 공에서 일어나는 거다.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공에서 일어나는 거다. 네. 참으로 이상한 말이에요. 뭐야 그런가? 느낌이 공에서 일어나는가?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 그래요. 자, 공은 뭐예요? 이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해명님이 이때 공에서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이라는 것이 뭐죠? 공이라는 것이 공에서 느낌이 일어난다? 공에서 느낌이 일어난다? 그럼 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응? 자, 공에서 일어난다? 그럼 공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이 있다? 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이름이지, 공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에서 뭔가 일어났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역시. 이게 왜 이런 말들이 있게 되냐면, 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허공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은 전부 다 허공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인데, 참으로 이런 말들은 불교스럽지 않는 말인 거예요. 불교가 아닌 말인 거예요. 즉, 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은 없는 것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선불교에서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는 게 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텅 빈 허공에서 이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허공이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공에서 일어난다? 우선 허공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잘못 이해라 이런 거예요. 텅 비어 있는 허공이 있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텅 비어 있는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텅 빈 허공에서 뭐가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라면 텅 비어 있는 허공이 있다는 말이야. 즉 없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공은 경험되지를 않아요. 경험되지 않으니 있다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즉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명하게 하면 없는 거야. 즉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이게 이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 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파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허공을 타파해요. 허공을 타파해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온통 허공 타령이야. 근원 타령이야. 예,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경험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곳에서 있는 게 나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있는 게 나오지? 세상에 없는 곳에서 뭐가 나와? 없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뭐예요? 달걀에서 닭이 나오죠? 네. 자, 그냥 우리 현상 경험은 그래요. 달걀에서는 닭이 나오는데, 그럼 돌에서 닭이 나오나? 돌에서 닭이 나오는 경험은 없죠? 응?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 나온 것은 원인 없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응? 텅 비인 데서 무슨 원인이 있겠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거잖아. 원인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돌에서 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 텅 비어 있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교에서 저는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쌍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쌍. 예, 상. 그러니까 의식, 그러니까 의식. 그러니까 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비어 있느냐, 허공이 있냐, 허공 아니냐. 그러니까 상이 어떤 드러내는 보여지는 현상, 이렇게 느껴지는 현상, 그거 있고 이게 뭐 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상이 드러나는 그것도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식이 있다는 말인데 식이 근원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식이 항상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항상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이 그러니까네 허공 그러니까 공에서의 그 상이 만약 있다면 그건 법상이고 여기에서만 여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이것도 상이고 뭐 공리에서 만약에 뭐 식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만약 그것조차도 있다 이것도 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법상이 있는 것 자체를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 현상에서 자꾸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확인되고 이것을 뭐 넘어서는 게 뭐 중도 뭐 현상 뭐 실상 예, 그거 너무 대충 넘어가시는데. 자, 어쨌든 보세요. 엄청 꼼꼼하게. 예, 왜냐면은 단 하나라도 대충 넘어가면은 그게 상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법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느 하나라도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해명님이 저 새끼 확 죽여버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 같거든. 우버워서 이야기하면 해명님의 말마다 다 문제 삼는 것 같거든. 자, 그러니까 공에서 느낌이 나온다. 또 대법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또 어떤 이해를 가지고 라는 이런 모든 말마다 말끝마다 뭐라고 하니까 말하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말이 끊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예. 이제 말이 끊어지면 좋은데 계속 말이 안 끊어지고 제 새끼를 확 죽여버려. 진짜 절마이 얄밉네. 어떻게 사람을 갖다 완전히 개 박살을 내네 이거. 더 이상 이게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하다가 보면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걸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라게 이거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명한지 분명하지 않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좋은데 통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이거는 어떻게 뭐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은 잘해가지고 어떻게 말로 당할 수가 없네. 확 지시고 막 어떻게 죽여버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용수보살이 바로 중간 학파들이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많이 당한 거예요. 뭐 말로 이길 수가 없어. 말로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아니 자기 자신이 죽으면 뭐 괜찮겠는데 상대방을 죽여야 돼.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자명이다 불명이다. 역시 대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 현상과 공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고 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것을 확인했다, 확인한 나 이런 건 전부 다 그건 예, 그럼 불명이 그거는. 자, 그래서 똥 싼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그 우보선 어떤 건가? 그래, 그 애고도 없고 참나도 없어. 그럼 뭐야? 그건 다른 법문에서 나왔고. 뭐 하여든. 그러면 뭐예요? 그냥 경험을 뿌리는 거죠. 누군가 느낀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고 전부 다 그냥 그러한 경험일 뿐인 거죠.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 또는 경험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또 사실은 말은 경험 상태가 뭐 욕심과 화가 없는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왜 진정 자명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똥 싸면서 자명한데 그 경험 상태가 뭐 자명하리 아니 세상이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불명이야. 그게 이유가 없는데 이제 내가 그래 한번 이제 그래 내가 에고도 없고 나도 없고 이렇게 크는 순간에 내가 그때만 해도 내가 그러면 느낌의 삶이래 이래가 또 내가 또 하기 사실은 단정을 지었죠. 지었다가 이제 그걸 내가 들은 순간에 내가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냥 지지로 나오는 그걸 내가 정말로 어떻게 붙일 수 없이 알니까는 이것은 자명이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자, 이제 그 문제는 아까 끝났고 이제 해명님하고의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거기서 자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명이냐 불명이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공에서 일어난 느낌이다라는 것은 불명이지 자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순간 그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험 상태다 이러면 이거는 불명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을 짤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공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도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에서 일어났다고 이게 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꺾고 이게 떡이고 떡은 맛있겠다라는 이 느낌도 두 개 다 꺾고 다 꺾어버리고 나면은 그 중간에 중도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는 이걸 꺾어라. 자 앞으로 꺾고 뒤로 말이 아니라 도대체 꺾고 말고 말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되는 경험 상태. 그렇게 표현되는 경험 상태. 중간에 상이 법상도 꺾고 현상도 꺾고 뭐 이렇게 꺾고 나면은 그냥 남는 거는 생각이 꺾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남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현상 일어나는 연기로 일어나는 이것밖에 없다. 이걸로 그냥 이것이 그냥 중도다. 말 말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 경험 상태. 그 경험. 바로 그 경험. 경험이다. 예. 자, 바로 그러한 경험도 역시 불명일 수도 있고 자명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불명일 수도 예, 있고. 예. 그런데 말만 무성한데 실제 그렇게 말로서 표현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면은 아니라면 그건 그냥 말장난일 뿐인 거예요. 완전 말장난. 그냥 생각노름일 뿐인 거예요. 그런 말들은 예, 그냥 말노름이기 때문에 희론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 점의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희론 있냐 안 있냐의 점검인 것 같아요.